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동선생입니다. 뭐 생명과학에 관련된 학교별 다 정리는 되어 있어요. 이 동네 학교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 거. 작년에 이제 송도에 처음 들어오면서 먼저 시험지부터 많이 받아봤고 어떤 유형인지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송도가 그래도 많이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보통 이제 서울 지역이라 하더라도 보통 학교의 수준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문제의 수준이 얼마만큼 좀 높은지 낮은지 이제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메인은 문제 자체가 수능형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내신형인지 뭐 이런 정도 파악을 하는데 보통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은 보통 수능형 스타일로 좀 고난도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합니다. 송도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송이라든지 아니면 연송 같은 학교들은 한 절반 정도 배열이 되어 있고 나머지 포스코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송도고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 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각 학교별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 다 정리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 2학년을 시작을 하고 3학년 아이들 이제 고3 때 아마 후반에 9월 평가원 끝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쉬운 건 뭐냐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여기 동네에서 좀 난다긴다라고 했고 수강 강의 평가를 수강 카드를 쏟아보면 보통 2등급 너무 자신 있게 2등급 오케이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는 고3 애들을 그런데 이제 막상 제 모의고사를 딱 풀어둔 순간 애들이 이제 청청반력 왜냐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고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고3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여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라고 했고 저는 작년부터 이제 2학년 아이를 좀 중심으로 왜냐하면 2학년을 잘 키워야 3학년이 되었을 때 생명과학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메리트는 당연히 있지만 뭐 그런 걸 어머니들 다 잘 알고 계실 거 생각을 하고 생명과학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고2 때 준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거는 교육 내신이긴 하지만 내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을 고3 수험생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전 아이들하고 이제 작년에 이제 2학년 애들 쭉 연결되면서 지금 3학년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현재 풀다 보면 애들이 실력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2학년 때 단지 내신 형태의 문제의 유형이 아니라 애들한테는 저는 항상 기출문제와 EBS 문제를 같이 고3하는 똑같이 풀어요. 어차피 똑같은 과목인데 어차피 선생님들 출제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다 기출문제의 그림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기 지문을 좀 변형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장 저는 그랬어요. 우공배 완전 하이탑은 그냥 예의상 하나 갖고 있어라. 하지만 너희들이 2학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출문제집과 EBS 고3이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꼭 풀어봐야 된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도 보시면 EBS 수능 특강 가지고 부교재로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럼 결국에는 학교도 원하는 게 뭐냐면 내신은 내신대로 공부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3학년 갔을 때 진학률이 얼마만큼 높아졌을까 이제 이걸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동네 학교도 진학률이 나쁘진 않고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내신이라고 해서 이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과학 원 모든 과목을 보면 중간 기말이 있으니까 그래 중간 때만 하자. 기말 때만 하자. 이런 식의 관련된 아이들을 학습을 하시게 되면 나쁘진 않지만 저한테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이긴 하죠. 왜냐면 아이 수준을 이만큼인데 끌어올려야 되는 거니까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또 걔 나름대로 제 인강을 보면서 같이 이제 병행이 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2학년 때 정말 빡시게 준비하면서 3학년 겨울 지금쯤 되게 되면 웬만큼의 고3 실전 모의고사를 실제 풀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결국에는 2학년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내신이라고 하는 건 보통 수능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기말이라고 보지 마시고 처음부터 꾸준하게 연습하고 그래서 결국 생명과학은 유전이거든요. 유전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어렵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고등학교 내용에서 공부 안 하고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도 유전하고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때 유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방학 때 먼저 워밍업을 하고
이런 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미리 하면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두 문제만 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보통 유전 파트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빼고 나는 학교들은 보통 2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때 그 유전이라고 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그때 공부하게 되면 늦어버리죠. 보통 수능이라고 하는 걸 20문제 전체 단원에서 유전해봤자 3문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가기도 이런 것들. 물론 전체 단원 6개 문항에 나오지만. 그런데 이 아이들은 50분 수업 시험 내신 시험에서 50분에서 15문제 유전을 풀어야 돼요. 15문제. 그러니까 28문제에서 30문제 쪼가리까지 합치면 30개가 되는데 거기서 유전 문제만 15개를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풀어가야 할 시간이 최소한 짧으면 3분, 길면 6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작년에 당연히 포스고등학교가 내신 대비할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고3 애들까지 했는데 애들이 이제 쪄먹던 거죠. 왜? 갑자기 문제 확 많이 들어오니까 연습도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잘 풀었는데 실수를 좀 한 거죠. 너무 잘 풀리니까. 또 자기도 와가지고 선생님 죄송해요. 근데 너무 괜찮았다고 그러죠. 유전 수능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자신감? 아쉽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항상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보게 되면 너희들은 고3보다 더 빡시게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고3 때 과탐 가지고 정말 질질 끄으면서 이것 때문에 고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게 되면 포스코 고등학교 난이도가 3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이게 다 바로 수능 문제거든요. 이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 수능 문제인데 똑같은 건데 밑에 보기만 달라지고 확률 계산만 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내신 문제인데 객관식도 있고 밑에 또 서답이 있어요. 이거 문제 관련된 해석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한 문제 안 풀어도 최소한 7, 8분 걸려요. 그러면 성적이 잘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딱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알아? 야 어렵지 괜찮아. 이거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애들한테 플랜을 짜주는 거야. 이런 연습이 2학년 때 돼야 되는 거죠. 이거 3학년 때 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똑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해주죠. 하지만 다른 애들은 잘 풀고 있는데 자는 안 되면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가? 자신에 대한 지금 현재 위치를 또 이렇게 비판하게 돼요. 그럼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이건 EBS 문제라고 해요. 이게 EBS 문제고 이건 기출 문제고 이런 문제들. 이것도 똑같이 나오는 게 이것도 기출 문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다 이렇게 내시고 보기만 바꿔주시고 틀렸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학교는 달라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그냥 이 가계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 가계도의 유전 양식을 쓰는 거. 그러니까 니네가 그냥 풀고 있는 거를 글로 써봐라. 논술 대비까지 같이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상당히 학교의 난이도가 똑같은 문제이지만 다양한 방면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동네 학교 스타일인 거예요. 뭐 확률 계산하는 거 이런 거고요. 뭐 연속 같은 경우와 붙으면 난이도가 좀 이렇게 낮아요. 하지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기가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런 기출 문제거든요. 보통 수능 기출 나왔던 문제고 보기가 살벌합니다. 이 보기라고 보기는 보통 기민띠만 주는데 하나 더 주면서 이 내용은 정말 쉬운 내용이지만 그 보기에서 다른 것까지 같이 연결했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중간기말 있으니까 이렇게 범위 있으니까 여기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전체 100점 중에 한 40점, 30점밖에 못 맞아요. 왜냐면 범위가 그렇게 넉넉지가 않고 좁아요. 그러니까 좁다 보니까 다른 거를 펼쳐갈 수 있는 거고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말씀하신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이런다 그러죠. 근데 선생님 뭘 주니? 문제를 뭐 줬니? 그럼 봐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줬구나. 그럼 이거 꼭 내야겠네.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그 관련된 내용들을 범위가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같이 하는 거죠. 애들은 그래요. 왜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입 다물고 있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들. 이런 문제들이고요. 송도요? 송도는 그렇죠. 송도는 좋아요. 송도 학교는 솔직히 메리트가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전체 범위가 이제 누적이다 보니까 앞에 거 공부하면서 같이도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앞에 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뒤에 것도 안 돼요. 작년에 이제 송도고등학교 뒷동산 맞았지만 분명히 범위가 여기예요. 여기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가 최소한 70%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근데 여기가 30인가 20밖에 안 나왔어요. 앞에 것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선생님, 전 그래도 했는데요. 그래도 점수가 평균밖에 안 돼요. 왜? 다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고2 애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신이니까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저랑 같이 했던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대치동이든 목동이든 어디든지 간에 고2 학생을 수업한다면 그냥 넌 내신이 아니야. 그냥 수능이야. 그래서 러셀에서 제가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에 출강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이 바뀌었어요. 프로그램이 뭐냐면 고2 대상인데 그냥 내신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고2 수능반이에요. 그러니까 고2 수능반 시작한다. 고3 수능반 시작한다. 그러니까 고2 애들도 내신에 웬만큼 솔직히 자기가 1학년 때 등급 알잖아요. 아 이거는 내신으로 수시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어느 정도 판단을 하거든요. 아 그렇다고 해서 뭐 3등급 4등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아이들 같은 수준이 뭐냐면 아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내요질 해봤자 내가 3등급인데 내가 1등급까지 올라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저희도 메가스터디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수능 갖자 그냥 수능만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3월부터 다시 개강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수능한다고 해서 내신이 안 될 거예요? 아니죠. 다 되죠. 그거 하면서 내신도 같이 주면서 하는 거죠. 왜? 그냥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2학년인데 내신해야 되는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공부하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학교예요. 순도. 문제가 이게 수능 문제죠. 이게 무슨 내신 문제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공부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희는 오전에는 송도 고반, 오후에는 포스 고반. 그러니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학교가 달라요. 송도 같은 것도 뭐냐면 앞에 부분 하면서 누적이긴 하지만 계속 중간, 기말, 중간 나눠져 있고요. 포스코는 집중 이수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는 집중 이수제가 돼가지고 뭐 해송이랑 같이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시간표는 좀 그렇게 작고요. 방문요? 방문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애들이. 근데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많이 낚여요. 그래가지고 이래요. 아이고 바보 같은 지집이야. 막 이러고 그냥 속상해요. 하지만 지도 하면서 웃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더 미안한 거죠. 제발 좀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글도 되게 많죠.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보기가 고등학교 수능 이외의 심한 문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대장균의 염색체, 대장균의 염색체가 없어요.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이런 말 안 나와요. 대장균의 염색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DNA가 있는 거지 염색체 구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장균의 염색체 이렇게 이거 모르잖아요. 이거 뭐지?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들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 요게 내용은 2단원이거든요. 1단원이거든요. 근데 염색체 얘기는 4단원이거든요. 그런 거 같이 이제 섞어서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해송이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집중이 있어야 되는데 난이도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어머니. 그렇게 높진 않고요. 요거는 EBS 그림이에요. EBS 그림이고요. 이런 문제 진짜 오랜만 중학생들이 많이 보는 시간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제 내는구나. 이런 것도 내는구나. 하지만 잘했네요. 그래서 잘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런 학교는. 왜냐하면 차라리 이런 문제보다는 좀 지역적인 암기보다는 통합적인 문제를 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인데 이건 애들이 암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출 문제예요. 이 그림은 기출 문제인데 이거 똑같은데 보기만 좀 바뀌었어요. 이것도 기출 문제 그림이거든요. 이 기출 문제 그림인데 매번 나오는 기본적인 거. 잘했네요, 이 정도 친구.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는 진도에 따라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한테는 저는 노트 정리시켜요. 노트 정리해서 어차피 2학년 하고 3학년 때 생명과학 수능 보게 되면 또 들을 거니 어차피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무조건 노트 정리 만들어야 돼요. 3학년 때 노트 정리하는 친구들은 제일 바보 같은 애들이에요. 모든 걸 다 새롭거든요. 그럼 시간이 없어요. 생명만큼은 일주일에 최소한 6, 7시간 해야 되거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하기 바빠 죽겠는데 국어, 영어, 수학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과탐을 일주일에 8시간씩 잡고 합니까? 이거 못해요. 진도도 많이 못 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노트 정리해야 돼요. 노트 정리하고 오답을 하고 싶으면 오답을 하고 하지만 오답을 안 해도 되지만 오답은 3학년 때 하는 거야. 또 3학년 때 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올려가지고 풀 붙이고 막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냥 시험지만 클리어 파일만 사면 된다고. 쌤이 지금 너희들한테 모의고사지 주잖아. 수능지처럼 주잖아. 그럼 수능지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비포 사이즈 클리어 파일 사가지고 그냥 끼워 넣어. 그리고 틀렸으면 얍사박 이러지 말고 크게 딱 X표 쳐. 그럼 니네 눈에 확 들어오지. 이 소심하게 이렇게 하면 이게 맞았는지 모르고 니 찍어는 모르잖아. 멍청한 거야. 틀리면 뭐 어떠니? 내가 해줄 건데. 틀리는 거 네가 다시 한번 다시 다음에 안 틀리면 되는 거지. 나랑 할 때는 틀려. 하지만 수능 시험장 갔을 때 학교 시험 봤을 땐 틀리지 마. 이것도 틀렸는데 또 틀렸어. 그럼 너무 바보지. 그러면 어떻게 뭐 과목을 바꿔야지. 빠르게. 빠르게. 그건 솔직히 생명과학에서 과목 바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리학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전체 수험생 중에 25만 명 중에서 가장 16명, 17만 명 제일 많아요. 왜 많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표점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 두 개 틀려도 1등급 나와요. 솔직히 유점 어릴 때 버려 자식아. 차라리 벌고 나머지 18개 네가 확실하지? 그럼 차라리 부족한 번호 있으면 그걸 찍어. 그게 맞는 게 훨씬 더 편해. 차라리 18개 완벽하게 맞아봐. 그러면 1등급 그냥 가는 거야. 다른 학교 1등급 하보다 표점 얼마나 높니 얘들아. 야 과목 생지 같이 해봐. 야 2개 합치면 수학보다 못 봐. 그럼 너 어디 가겠어? 바로 옆에 송도 캠퍼스 가는 거잖아. 뭐하러 멀리 서울대까지 가니? 그냥 송도 가. 저 애들한테 그래. 뭘 가니 그냥. 가까우지 않으니까 인하대 간대. 미친놈이지. 학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목표를 바로 앞에 가야지. 앞에를.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해요. 어머니. 그리고요. 열심히 풀어야겠죠. 근데 족보는 저는 안 줘요. 어머니. 물론 족보는 언제 보냐면 이런 학교 문제가 나왔어 라고 해서 저는 테스트지에 살살 넣어요. 그럼 애들이 이래요. 야 이거 니네 족보인데 작년 건데 니네 없지? 내가 구했다? 잘 봐. 줬어. 그러면 열심히 풀어요. 멍청한 거죠. 어떻게 선생님이 똑같이 내겠어요. 안 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제를 조교가 다 타이핑 쳐서 제가 있는 모의고사에 살살 넣어요. 살살 넣으면 선생님 문제 되게 더러운데요? 니네 학교 문제야. 이거 더러워요. 애들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들 대놓고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그걸 외워요. 그걸 외워요. 문제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 다양한 유형을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양치기가 중요한 건데 양치기라고 하는 건 문제를 많이 푸는 거야. 근데 저는 애들한테 겨울에 유전도 하고 여름에도 유전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한 다음에 중간 기말 때는 비유전 파트를 열심히 감독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잘 받아들이고 있고 유전은 꾸준하게 하면 남들보다 만점 받기가 되게 쉬워요. 유전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나중에 고3 올라가게 되면 정말 자신감이 진짜 어깨 뻥 이렇게 올라와요. 유전을 못하는 친구들 보기 되게 허덕여요. 저희 평촌 러셀에 지금 강의 애들이 좀 많은데 모의고사 봤어요. 저는 처음부터 모의고사를 봐요. 이제 12월 말에 시작했는데 모의고사 봤어요. 모의고사 봤는데 애들 막 난리가 났죠. 제 실력이 이거예요. 수강 카드 쓰면 전 2등급, 1등급 와 전교 써요 이렇게. 오 정말 잘한다. 와 딱 풀었는데 애들이 막 30점, 막 28점 막 이러거든요. 또 이제 어머님들한테 문자 가요. 성적표 살벌하게 가거든요. 정확하게 몇 등급 몇 점 못 풀렸고 오답 다 주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어머니가 전화 왔어요. 수업 너무 재밌고 좋은데 이거 성적이 왜?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첫날인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공부했대. 그냥 어느 조그만 학원에 가서 그냥 우공비 완자 하이탑 같은 이런 교재 가지고 수업을 했대. 솔직히 까놓고 얘기했을 때 우공비 완자 하이탑 받고 수업하는 학원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선생님이 그냥 그 교재 쓰는 거잖아요. 그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아이들에 맞춰서 노트도 만들어주고 자기 교재 만들고 문제도 만들어주면서 해야죠. 그게 강사예요, 어머니. 내가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처음에 뭘 물어보냐면 당신 교재 몇 권 있어? 이거 물어봐요. 교재가 있어? 이거 먼저 물어봐요. 뭐 있어? 자, 너가 생명과학 선생님을 할 건데 그러면 1년 커리가 어떻게 돼? 라고 교재 물어봐요. 네, 개념 교재 있고요, 심화 교재 있고요, 기출 문제집이 있고요, 파이널 모의고사 있습니다. 이거 줘야 돼요. 근데 이걸 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알았어라고 하고 이제 면접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내신 공부할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결국 고3 때는 똑같아요. 애들한테.
그런 교재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측이라고 하는 거는 기출 문제와 EBS 문제와 제가 만들었던 문제와 모의고사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문제 많이 푸는 거죠. 저는 시간이 오전, 오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은 오전. 저는 절대 시간표를 한번 픽스하게 되면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휴강은 거의 없습니다. 휴강은 거의 없고요. 저는 또 직보도 해요. 물론 월화수목 금토일에 다 꽉 차 있지만 어떻게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내신 대비 하는데 포스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이 그날 늦게 뺄 수가 없는 수업이었어요. 진짜 너희들한테 미안한데 선생님 진짜 10시에 끝나서 열심히 달려올게. 너 10시 반에 학원 올 수 있겠니? 못 돼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12시까지 하고 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딱 맞춰서 9시에 온 게 아니라 8시인가 7시에 왔어요. 우리 실장님이 애들 봐주면서 공부하고 시켜주고 제가 메일로 보내드린 다음에 먼저 풀게 하고 나서 다시 정리해주고 애들 너무 이쁜 거예요. 야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그 정도 앉을 수 열정만 있으면 저는 어디든지 온다. 하지만 절대 송도는 제가 중간에 오기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보를 합니다.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어쨌든 직보를 합니다. 왜 직보를 해야 좀 제 마음도 조금 편하고 하거든요. 솔직히 제 면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버리면 기분 되게 찝찝하거든요. 해주는데 못하는 거 보면 오케이 잘한다 됐어 끝 이렇게 끝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한 거지. 절대 줌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줌은 솔직히 얼굴 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문지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합니다. 3월 6일에 개강하고요. 저는 카페도 있어요. 카페는 영상도 올라가 있고 애들이 복습할 수 있게 하고 한 번 가입하면 평생 회원 가입입니다. 지가 탈퇴하지 않은 이상. 어머니 괜찮아요. 여기 뒤에 있어요. 그 팜플렛 보면 뒤에 있어요. 어머니? 네 뒤에 있어요. 이거. 어머니도 가입해도 되는데 신청을 하셔야 돼요.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로우라고 하는 강의가 있어요. 저희 이제 홈사이언스 같이 이투스 자회사인 인강 사이트 같이 개설하고요. 같이 여기서 합니다. 전 무료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머니 이거 많이 보시죠? 교육진담 TV? 안 보세요? 뭐 하시고 있어요? 다 보셔야죠. 자, 핸드폰 키시면 교육진담 TV 드시고 홍사 TV 보시면 유튜브 영상 있어요. 보시고 나서 저희랑 이제 저랑 이제 즐거운 선생님 같이 나와서 여기서 만담을 많이 해요. 물리를 왜 하니? 생각해야지. 아이고 어머니들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뭐 이런 거 입시 전반적인 그런 거 같아요 어머니. 하여튼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솔직히 저는 고2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3에도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이 동네 내신 따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도 잘 보면 또 내신도 잘 잡고 수능 잘 잡으면 훨씬 좋은 거니까 저는 그냥 이것만 보지는 않고 아이들이 내년에 고3 졸업하고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 제가 재수학원에 많이 다니니까 제발 안 봤으면 좋겠고 여기서 확실하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믿고 보내주세요. 그럼 열심히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